민주평화당의 새로운 당대표로 정동영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해찬 의원이 당권 도전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바른미래당에서는 손학규 전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9월 2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도전의 뜻을 밝혔습니다. 정치권에 이른바 올드보이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먼저 민주평화당 전당대회 얘기부터 해보죠. 정동영 의원이 새 대표로 선출이 됐습니다. 민주평화당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을 탄 한 명도 당선시키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인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역시 첫 번째는 어려운 정책 상황이 반영됐다고 봅니다. 당원들의 입장에서는 정당이 지역 측면에서는 호남에 국한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지지율이 최근에 1%대 조사까지 나왔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상황에서는 정의당과의 교섭단체도 깨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활로를 찾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있었던 다른 어떤 정치인보다도 경륜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입장이 당원들에게 아마 반영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네. 과거에 대통령 후보로 나섰었고 또 열린우리당 당의장 12년 전입니다. 그리고 네. 대통령 후보로서 2007년에 역시 대권 도전에 나섰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통일부 장관을 지내는 등 여러 가지 그런 경륜이 당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그런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역시 정동영 의원이 그동안 진보적 민생주의, 아무래도 어려운 노동자, 서민의 편에서 열심히 정치를 해왔다는 것도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어려운 정치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떤 정치를 펼쳐낼지 주목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정동영 신임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다당제로 선거 개혁을 이뤄내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당대회를 앞둔 선거 과정에서 다른 후보들과 갈등이 좀 꽤 컸어요. 특히 2위를 차지한 유성엽 의원과의 갈등도 컸는데 이 같은 갈등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선거 기간에는 여러 가지 그런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나름대로 또 그런 자신의 입장을 강하게 표현하는 과정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유성엽 의원이나 또 최경환 의원 다들 굉장히 화합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당내에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문제는 지금 민주평화당이 정말 위기 상황이다. 지지율 1%대라면 의원이 지금 14명입니다. 공식 의원만. 거기에다 바른미래당 소속의 이제 3명 의원이 힘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지율이 1%다. 그렇다면 향후의 국정 운영에서 굉장히 소외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원내에서 발언력이 굉장히 취약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동영 신임 대표로서는 굉장히 많은 과제를 안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역시 뭐 선거제도 개혁이라든가 또는 노동자 서민을 위한 정당을 하겠다. 다시 말해서 거의 정의당과 함께 손을 잡고 집권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촛불 전국에서의 개혁을 해내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정말로 중요한 앞으로 이제 과제가 될 것이다. 역시 정동영 새 대표가 어떻게 정치력을 발휘하고 의원들과 함께 국회에서 발언력을 높일 것인가, 그리고 개혁 입법에서 성공적인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것인가가 주목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고 노회찬 의원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정의당과 구성했던 원내 교섭단체 지위도 이렇게 됐습니다. 한석이 부족한 상황인데 무소속 송금주 의원이나 이용호 의원을 적극적으로 영입하려고 하는 움직임들 가속화가 될 것으로 보십니까? 당연히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의 활동이라는 것은 교섭단체가 갖는 이점이 워낙 크거든요. 그리고 입법이라든가 또는 당의 여러 가지 재정 문제, 다양한 부분에서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무소속으로 나가 있는 두 의원을 적극적으로 영입하는 노력을 아마 정동영 대표가 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더불어서 정의당과의 그런 정책 연대, 그리고 최근에 또 특히 이 국회 과반수 의석을 가질 수 있는 개혁 입법 연대를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더불어민주당도 역시 이 상황에서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위한 입법이 지금 원활치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적극적인 그런 연대를 모색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협치를 위한 그런 목소리들도 내면서도, 그러나 또 선명한 진보적 그런 의제들을 끌고 가려는 노력도 기울어질 것이기 때문에 국회 내에서의 앞으로 각 정당 간의 이 합종 연행, 그리고 또 서로 간의 이 연정의 역할들까지 아마 많은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바른미래당에서는 손학규 전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의 움직임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당권 도전에 나서겠다는 뜻을 사실상 밝힌 것으로 보이는데 안철수 전 대표와의 관계도 관심사예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안철수 전 대표를 한번 만났다고 하죠.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 측에서도 여러 가지 이 당내 상황을 고려할 때 아무래도 역시 그동안에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합하면서도 화학적 결합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내부의 갈등이 상당하고 노선 차이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앞으로 현재 사실상 일선에서 물러난 안철수 전 대표의 관계 여러 가지 고려를 했을 때 손학규 고문의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손학규 고문으로서도 당에 입당을 했는데
그러나 사실은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의 마지막 정치 인생을 불태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주변에서도 역시 바른미래당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같이 손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니냐 여러 가지 지금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손학규 고문이 결국 용단을 내렸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나 바른미래당의 현재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네. 의석이라든가 또는 노선 측면도 그렇고요.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가 사실상 이제는 정계에서 떠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복귀의 명분도 좀 쉽지는 않아 보이기 때문에 과연 그런 정도의 경륜 있는 정치력을 보여줄 것인가 손학규 고문의 행보도 주목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찬 의원이 당권 도전에 나선 상태입니다. 지난 주말 대전 충남 지역에서 대의원 대회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다른 후보들과 좀 다른 야당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해찬 의원. 그렇습니다. 강한 투쟁을 하는 그런 네. 목소리를 냈고요. 다른 후보들이 소통이라든가 협치의 목소리를 낸 반면에 이해찬 후보의 경우는 강한 정당을 만들겠다. 그리고 지역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끝낸 뒤에 이 트위터에 올린 글을 보면 두 가지를 밝혔습니다. 첫 번째는 20년 동안 집권을 하는 이 집권 정당의 네. 플랜, 그리고 또 하나는 강한 민주당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 플랜을 내놓겠다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다시 말해서 현재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의 동력을 정말로 선명하고 개혁적인 그런 툴로에서 만들어가겠다는 그런 이해찬 후보의 그런 시각이 드러난 것인데요. 그러나 현재 국면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아 보입니다. 결국은 야당과의 협치를 통해서 입법을 해야 하고 한반도의 이런 평화 국면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해찬 후보가 얼마나 더 그런 당내 대의원들 그리고 또 당원들의 뜻을 모아낼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특히 문재인 정부 이 청와대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도 또 집권 여당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런 비전을 좀 더 명확하게 내놓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서 쭉 살펴본 것처럼 여야 당권 레이스에서 유독 올드보이들의 움직임이 눈에 띕니다. 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이 일려 다 야 구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은 각 정당마다 지금 굉장히 경륜 있는, 역시 국민들이 봤을 때는 야 한물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의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그런 폭넓은 국회와 정치를 보는 시야가 있어야 되고요. 또 경험도 필요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러나 좀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과거에 보던 올드보이냐, 과연 이들이 또 새로운 정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냐, 그동안의 정치력이 좀 발휘될 수 있을까가 아무래도 관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거의 타성에 젖은, 관성에 젖은 정치가 돼서는 안 된다. 그 정동영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의도 정치가 아니라 현장 정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필요한 것은 국민의 편에서 어떻게 현장에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느냐, 이것이 과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올드보이라 생각하지 말고 정말로 적극적으로 새로운 도전을 통해서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를 해주는 그 과제가 이들 정치인 앞에 놓여있다고 봅니다. 네, 한국 정치가 새로운 인물 육성에 소홀했다는 그런 지적도 있는데 이들 올드보이가 얼마나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 지켜보죠. 지금까지 김홍구 경기대 겸임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